2021년 10월달 서울시 교육청 확률과 통계 사전문항. 자, x는 8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뭐 1부터 8까지란 얘기죠.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자, 이 부동식이 성립할 때 얘가 성립할 확률이야.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조건부 확률이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건은 A사건, 이 사건을 B사건이라고 한다면 P에 B바 A를 구하시오라는 뜻이고, 이것은 PA분의 PA 캡B를 구하시오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뭐가 됩니까? 하면 NA분의 NA 캡B가 됩니다. 자, 그러니 A 사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 중에서 B 사건에 해당되는 녀석을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일단 NA부터 구해보도록 하죠. 자, 이 부동식이 성립하는 것이 NA인데, 자, 이 말은 F1이 F2보다 반드시 작아야 되고, F3은 F4보다 작아야 되고, F5는 F6보다 작아야 되고, 뭐 이런 뜻인데, 그러면은, 자, 1, 2, 3, 4, 5, 6, 7, 8에서 1, 2, 3, 4, 5, 6, 7, 8로 대응되는데, 1과 2 사이에는 어쨌거나 여기 있는 원소 8개 중에서 말이지, 1이 어딘가 대응되면 2는 반드시 더 큰 원소에 대응된다, 이런 뜻이니까 8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은 무조건 얘하고 얘는 결정 나는 거죠. 그럼 3과 4도 마찬가지입니다. 3, 4 역시 지금 뭐 같은 원소에 가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3, 4가 대응되어지는 원소를 결정하는 것도 8C2 가지고, 이것도 8C2 가지고, 이것도 8C2 가지야. 그러면 NA라고 하는 것은 8C2의 4제곱이 됩니다. 자, 8C2는 28이거든요. 그래서 28의 4제곱이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은 다 됐고요. 자, 이제 이 사건, 그지? 자, F1이 F5면서, 그러면서 역시 이 부동식을 성립하는 사건이거든. 그러면 F1과 F5는 값이 같은데, 이 F1은 반드시 F2보다 작아야 되고, F5는 F6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3, 4하고 7, 8은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원소를 결정하는 방법을 세면 될 텐데, 일단 1과 5는 같은 놈에 가야 되니까 한 개를 뽑으면 될 거고, 자, 이게 둘이가 문제군요. 이 F2하고 F6의 값이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거든. F2하고 F6의 값이 같은 경우라면은, 그런 경우라면 1, 5가 대응되는 원소와 2, 6이 대응되는 원소에서 8개 중에 2개만 뽑아버리면은 얘도 다 결정이 나버리죠. 그리고 나머지 3과 4와 7과 8이 대응되는 원소는 아까 이 8C2의 제곱이 됩니다. 즉 28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F2하고 F6이 서로 값이 같을 때 이야기고, 두 번째 F2랑 F6이 값이 같지 않아 버리면 요 녀석 하나, 요 녀석 하나, 요 녀석 하나에서 원소가 몇 개 필요하냐면 3개가 필요하죠. 그럼 원소를 3개를 뽑았는데 만약에 1, 2, 3을 뽑았다고 치면 1은 반드시 F1과 F5가 돼야 되지만 2, 3은 말이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 F2하고 F6 사이는 대소관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 둘이를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고, 나머지 역시 3, 4, 7, 8을 결정한 건 28의 제곱까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은요, 요 녀석은요, 분모는 28의 4제곱이고 분자는 이 둘을 더한 겁니다. 그러면 8C2 더하기 8C3 곱하기 2 곱하기 전체의 28의 제곱이 돼요. 28의 제곱은 약분돼서 이 분모가 28의 제곱만 남을 거고, 이 녀석 계산한 다음에 약분법을 치면 되겠지 뭐, 그치? 자, 계산을 하면 최종적으로 28분의 5라고 하는 답이 나와서 밑에 있는 보기 중에서 2번이 답이 됩니다. 29번 1, 2, 3 중에서 모든 숫자가 한 개 이상씩 포함되게끔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선택하고 일렬로 나열해서 6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1의 자리수하고 100의 자리수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6자리를 만드는데 말이지, 여기가 1의 자리고 여기가 100의 자리니까 이 두 개의 숫자가 같아야 된다 이거야. 그럼 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아니면 2 아니면 3이겠지. 그럼 1, 1이 들어가는 경우를 먼저 세면은 나중에 2, 2가 들어가는 거랑 3, 3이 들어가는 건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곱하기 3만 하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이 4개의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를 결정하면 되는데, 자, 숫자를 뽑아서 배열을 합니다라고 하면요, 항상 우선순위가
어떤 수를 사용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고 배열은 나중에 생각합니다. 무엇을 먼저 결정하고 배열은 나중에예요. 지금 문제의 조건을 보면은 1, 2, 3 중에 적어도 하나씩은 쓴다고 돼 있으니까 1은 이미 사용이 됐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2하고 3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2하고 3은. 그리고 추가로 이제 2개의 숫자를 어떤 수를 뽑을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숫자 성분이 달라지는 건데 단순하게 가자고요. 자, 1, 1이 추가될 수도 있는 거고 1, 2가 추가될 수도 있고 1, 3이 추가될 수도 있죠. 2, 2가 추가될 수도 있고 2, 3이 추가될 수도 있고 3, 3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일단 어떤 수를 가지고를 먼저 결정한 겁니다. 이제 배열을 할 건데 이렇게 숫자를 뽑아서 배열을 하면은 4개를 배열하는데 같은 것이 2개 들어있으니까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에 순열이 되어서 12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두 번째 경우라면은 역시 4개 중에서 2가 똑같으니까 4팩 나누기 2팩에서 이것도 12가지입니다. 세 번째도 역시 3이 2개니까 이것도 12가지죠. 근데 이 네 번째 경우는 4개 중에 3개가 같아요. 4팩 나누기 3팩이 되어서 4가지가 될 거고 다섯 번째 경우는 2, 2개, 3, 2개니까 4팩 나누기 2팩, 2팩에서 6가지가 될 거고요. 마지막은 4가지가 되겠죠. 자,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은 50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1, 1을 썼을 때고 2, 2가 들어갈 때도 똑같을 거 아니야. 3, 3도 똑같을 거고, 그지? 그러면 전체의 경우에서는 150가지가 되겠다가 되는 거죠. 자, 주머니 속에 12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이들 숫자는 1, 2, 3, 4 중에 아무거나랍니다. 몇 개씩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씩은 반드시 있어요. 자, 이 중에서 하나의 공을 꺼내서 숫자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다. 복원 시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짓을 몇 번 반복하냐면 4번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여러 번 반복 시행을 한다. 매번 할 때마다 확률이 똑같다. 근데 여러 번 반복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반복 시행을 했을 때 어떤 특정 성질이 가진 녀석이 발생하는 횟수가 확률 변수 이러면 무조건 이항 부품이야, 이거는. 근데 이 발생하는 이 4번 시행을 한 다음에 이 4개의 평균이에요 이래버리면 그때는 뭐가 되죠? 표본 평균 X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약간 비틀어서 4개의 수의 합을 X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4개의 합. 그러면 4개의 합이란 것은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4개의 평균의 딱 4배죠. 이게 4X바랑 똑같다는 거죠. 이게 4X바랑. 그래서 기본적인 풀이법은 표본 평균 X바의 풀이법을 계산을 하고요. 만약에 평균이나 분산 같은 걸 구할 거면 앞에 곱해진 4라는 숫자를 감안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모집단이 지금 이게 모집단이잖아요. 주머니 속에 12개의 공, 그죠? 그래서 이 모집단의 분포를 먼저 설정을 해야겠는데 모집단의 확률 변수는 X랑 헷갈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Y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숫자는 1, 2, 3, 4 중에 하나가 분명하고요. 각각의 확률은 12개 중에 A개, 12개 중에 B개, 12개 중에 C, 12개 중에 D가 들어있을 거고 당연히 확률이 총하면 1입니다. 즉 ABCD 합은 1이겠죠. 자, 이제 이러한 모집단에서 4개를 뽑아서 4개의 합이 X인데 자, X가 4가 나왔어요. X가 4. X가 4라는 것은 숫자 4개 더해서 다 합이 4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니? X가 4가 되려면 1이 4번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합이 4가 되는 경우가 없죠. 그럼 여기서 1이 뽑힐 확률이 12분의 A인데 이 4번 연속 나와야 되니까 12분의 A의 4제곱입니다. 그 값이 지금 81분의 1이다 이거예요. 81분의 1은 3분의 1의 4제곱이고 따라서 A는 4가 나오는군요. 두 번째, X가 16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4개의 수의 합이 16이니까 4444가 나왔다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서 4가 뽑힐 확률이 12분의 D이므로 12분의 D를 4제곱했다 이건데 그 값이 16 나누기 16분의 81분의 1이니까 얘는 6분의 1의 4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면 D는 2란 얘기지.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4가 들어가고 여기엔 2가 들어갑니다. 그럼 BC의 합은 일단 6인 건 확실하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됐고요. 이제 두 번째 이걸 써야 되겠죠? 자, X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X는 뭐라고요? 4개의 수의 합입니다. 합. 그러면 자 이제 아까 선생님은 이 집단을 지금 모집단이라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모집단에서 우선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Y라고 했으니까 Y의 평균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자, y의 평균은 12분의 1 곱하기 4, 2 곱하기 b, 3 곱하기 c, 4 곱하기 2에서 이 값이 y의 평균입니다. 그러면 아까 x가 뭐였죠? 하면 x가 4x바입니다. 4x바. 4개를 뽑아서 나오는 그 녀석의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x는 4 곱하기 2 x바랑 똑같고요. 여기서 이 x바가 표본 평균들의 평균인데 그게 결국은 뭐랑 똑같냐면 모평균하고 똑같다는 거죠. 모평균하고. 4 곱하기 2의 y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분모가 3이고 4 플러스 2b 더하기 3c 더하기 8 이건데 그 값이 지금 얼마냐 하니까 9단 말이야. 자, 그러면 2b 더하기 3c는 얼마가 나오니 하면은 3 곱하기 9 27에다가 11을 빼서 15가 되고요. 아까 b 더하기 c가 6이었으니까 이 둘을 연립하면 bc가 구해지겠죠. b하고 c는 둘 다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집단의 분포는 이런 분포였구나. 1이 4개, 2가 3개, 3이 3개, 4가 2개 이런 분포였었고요. 이 자리에 3, 3이 들어가게 되면은 3, 3 들어가게 되면 이 평균은 모평균은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모평균은 12분의 해서 4분의 9가 나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이게 모평균입니다. 자, 그럼 내친 김에 모분산도 구해버리죠. 자, 모분산은요. V의 Y일 텐데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잖아. 그럼 12분의 1제곱하고 4 곱하고 2제곱하고 3 곱하고 3제곱하고 3 곱하고 4제곱하고 2 곱해서 요 녀석이 제곱의 평균이고 빼기 평균의 제곱 4분의 9의 제곱이 되겠다 이거지. 자, 이 녀석은 정리를 쭉쭉쭉 해보면요.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6분의 19가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질문이 V의 X인데, 자, 아까 V가 X가 뭐라고요? 4X바라고 했죠? 그러면 16 곱하기 V X바랑 똑같고, V의 X바면은 N분의 모분산이니까 이거단 말이야. N이 지금 표본의 크기니까 4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4가 나와서 4 곱하기 이 녀석입니다. 16분의 19. 그러면 4분의 19라고 하는 답이 최종적인 답이 되고요. PQ의 합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23이란 답이 되겠군요. 자, 4개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은 X바 표본 평균의 4배구나 라고 하는 요 성질을 찾아내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